바로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답답함을 느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주장했던 바의 모호함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상에서 결국 제가 한 말은 한 단체의 수장, 즉 나라의 수장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은 곧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두리뭉술한 말, 그럴듯한 말 정도로 생각하실 테니 제 이야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래서 수장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어느 방향이라는 것이냐 라는 물음은 당연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단히 두터운 고정관념에 가까운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들어보시고 나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나라의 수장에 가져야 할 방향성은 아마 스스로 판단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는 것이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부분의 가장 큰 뼈대가 될 것이니 혹시나 앞선 영상을 보고 저에게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앞서 제가 던진 모호함을 기억하시고 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본인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과거 왕은 엄형을 내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언제나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재지변인 가뭄이 들어도 해결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하늘이 내린 인재라는 인식이 있었고 왕 또한 스스로가 하늘이 내린 인물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백성들은 엄형을 받들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과학이 없던 그 시절, 백성들에게는 유일하게 그들의 눈으로 알아본 증명된 재능을 보유한 인물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했을 것입니다. 현재의 눈으로 백성들의 고단함을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으로 왕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도 특별히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단점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억울함, 고통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고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재능에 따라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다릅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해결책을 내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국민을 받들어 국민의 신기를 살펴야 합니다. 굳이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인물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소망을 들어줘야 하는 자리로 변모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왕보다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국민의 불편함을 알아주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만 유효한 정책을 생각하고 발표한다면 국민들은 그 인물의 노고를 인정하고 대통령의 직함을 선물해주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못하시겠지만 분명한 거래의 방식입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뭉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뭉친 단체의 목소리에 감응해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면 후보자는 언제나 응답해야 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분명한 거래의 모습을 띠고 있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그 어떤 인물이 되어도 국민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자리는 언제나 비슷한 인물이 자리에 오를 확률이 높고 우연치 않게 비슷하지 않은 인물들이 자리에 올라도 결국 다수의 국민 목소리로 인해 비슷한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질의 변별력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응답하는 정책을 내놓느냐, 국민의 사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책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대통령에게 던지는 것에 주저함이 없고, 대통령은 그런 국민의 생각을 수용해 정책을 만들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거래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언제나 목소리를 내는 건 국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는 건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과반수 표를 받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를 이해 못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과 제도 안에 있으니 대통령과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 모두에게 단 한 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소중한 한 표라 인식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시기쯤에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결권을 행하기 위해 투표날까지는 의결권을 행하는 임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는 건 제도가 아니더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자경작용을 합니다. 과반수가 아닌 목소리는 대통령이 응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납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제도 안으로 안착해 자정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합니다.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하고 힘든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고생스러운 일도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골백 번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권리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에게 필요한 권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으로서 행하고 있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대형남자였습니다.